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급속히 뜨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례정당 선호도 26.8%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선호도 조사 18.1%를 훌쩍 뛰어넘어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린 결과입니다. 또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당인 국민의 미래 31.1% 특미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리얼미터 비례대표 정당 투표 선호도 조사에서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 가운데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호도 4.2%가 나왔고 우리공화당과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인 자유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타로 분류되지 않았나 싶은데 기타 정당은 2.1% 나왔고 무당층은 6.2%가 나왔습니다. 소수 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 수치가 2.1%이고 전화를 끊거나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이 6.2%입니다. 노인층이 다수인 보수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몰라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당층에 집계됩니다. 노인층이 다수인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당이 비례정당 4.2%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수 정당이 포함되었을 기타 정당이 2.1% 그리고 무당층이 6.2% 이 둘을 합치면 8.3%가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선호도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이 26.8% 나온 것과 자유통일당이 4.2% 나온 것을 두고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단합이 잘 되는 좌파 진영과 독고다이와 고집이 센 우파 진영 속성을 두고 볼 때 자유통일당은 큰 성과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은 정당 투표 3%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비례정당 선호도 4.2%가 나왔기 때문에 총선까지 4.2%가 유지된다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4.9%인데 불과 0.6% 차이이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4.0%, 심상정의 녹색정의당 2.7%보다 높은 비례정당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탈당한 항보성의 의원의 자유통일당 합류로 원내 정당이 되었고 이재명 킬러로 보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여 저마다 역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통일당이 4.2%를 얻었기 때문에 더욱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은 3% 미달하여 김종필 총재는 정계를 은퇴했고 18대 총선에선 문국현 창조한국당은 3.8%로 2석을 얻었습니다. 19대 때는 심대평 자유선진당 3.23%를 얻어서 2석을 차지했고 20대 총선에선 기독자유당 그러니까 현재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말합니다. 이 자유통일당은 당시에 2.63%를 얻어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아스팔트 태극기 우파, 보수 우파 정당들의 3% 득표가 전망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의 7년 눈물겨운 투쟁이 그저 옛 그림이 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 비례대표 득표율은 0.74%에 그쳤고 홍문종 전 의원의 친박 신당도 비례 후보를 11명이나 냈지만 득표율은 0.51%였습니다. 이에 비해 조국 혁신당의 비례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26.8%를 얻었는데 만약에 4월 10일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13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8%와 합치면 좌파 진영 비례정당 선호도는 44.8%가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31%보다 무려 13.8%가 높은 선호도입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 취소 시킨 것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이 재명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처럼 아군, 우군, 몰빵 같은 이런 신조어들을 써가면서 견제와 협력 등 애틋한 애정 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가 국민의힘과 태극기 세력 간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층을 흡수해서 운동권을 청산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시작은 좋았습니다만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출신 조국 혁신당의 바람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견제할 아스팔트 태극기 집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